부동산 경매에서 응찰하기로 마음먹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응찰자가 100명이 넘어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100명이 넘어가는 물건도 흔하지 않지만 그 100명이 다 바보가 된 일이 있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원래 이 바닥 일이 잘 들여다보면 너무나 뻔한 것 같고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을 경우가 있거든. 오늘은 그런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네. 아마 이 물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물건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 51136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에 있는 임야입니다. 감정가가 1297만 4천 원, 그러니까 1300이 조금 안 되는 감정 금액이고요. 23년 8월 21일에 신건으로 진행을 했는데 낙찰이 됐습니다. 무려 933%, 1억 2100만 원에 낙찰이 됐고요. 110명이나 입찰을 했어요. 아주 많은 수의 응찰자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 110명이 어떤 마음으로 갔겠어. 야, 여기 춘천에 있는 땅 300평 정도 되는 땅이 1300만 원이다? 야, 이거 거저먹기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한 5, 60명. 야, 이거 어느 정도는 더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도 5, 60명. 진짜 1억 넘기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한 10명 안쪽이야. 그런데 저 정도의 가치가 있냐라고 말하면 난 없다고 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요. 공장 설립 승인지역이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리고 공익용 산지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의 지목이 임야였잖아요. 그렇지. 임야에는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가 있는데 공익용 산지는 보전산지 중에서도 좀 규제가 좀 심한 산지죠. 이 공익용 산지라는 거 저거 하나만 놓고 가더라도 솔직히 낙찰 된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 미만이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소위 말해서 우리들끼리 하는 이야기로 펌프질을 좀 많이 했어. 이 펌프질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몇몇 욕심 있는 사람은 1억을 넘겼단 말이야. 이 땅은 북측으로 노폭 4m 내외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도로가 붙어 있으니까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경계보건 측량 후 건축 인허가 준비 중이라는 팻말이 있음.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를 보겠습니다. 2022년 3월 12일에 소유권 이전이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경매에 채무자로 나오신 분, 이분이 1억 6,500에 이 땅을 매수를 한 거예요. 2022년 3월에. 그리고 2023년 2월 21일에 유모 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네요. 그 근저당 설정 금액은 2,400만 원. 그리고 이 근저당이 설정되고 3월 16일에 뭐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경매가 신청된 거예요. 청구 금액은 2천만 원으로. 이렇게 빨리 이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조금만 눈썰미 있는 사람은 이거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 생각해봐. 1억 6,500만 원짜리 토지를 사면서 은행에서 대출이 없어. 은행에서 대출이 없는데 근저당권이 2천만 원 이쪽 저쪽이야. 과연 저 경매에 들어가는 근저당을 믿을 수 있어? 저 거래 금액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짜고 쳤단 얘기야. 자, 사진을 보니까 와, 이 뒤에 강이 흐르고 있네요. 강이 흐르고 있고 아까 현황조사서에 나온 이 팻말도 보이고요. 매매라고 되어 있고 전화번호도 하나 적혀 있네요. 뭐 소유자의 전화번호인지 아니면 뭐 공인중개사 전화번호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화번호도 적혀 있고, 그러면 이 땅을 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일반 매매로. 일반 매매로 안 됐으니까 저렇게 작업 경매로 해서 넘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은 해. 그러면 작업 경매라는 거는
우리끼리 그냥 돈 빌려준 걸로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채권자가 되니까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이 물건에 정말 많은 사람이 응찰을 했다라고 했잖아. 그 응찰자들 중에 몇몇은 저 표지판에 현혹됐을 거라고 봐. 어떻게 써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아, 팻말에 이렇게 써있어요. 무단 경작 금지 되어 있고, 이곳은 사진과 같이 경계보건 측량 후에 건축 인허가를 준비 중이오니 무단 경작 및 기타 모든 토지의 훼손을 금지합니다. 그래놓고 빨간색 점으로 이렇게 경계 측량한 그 지점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 푯말이 조금 잘못됐어. 경계보건 측량 후 건축 인허가 이쪽을 빨간색으로 도드라지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저 준비 중을 도드라지게 만들었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쓱 한번 보면 뭐야? 경계보건 측량 건축 인허가. 뒤바꿔서 얘기하면 건축이 가능한 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이것 때문에 6, 7천이 넘어간 것 같아. 건축이 가능한 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건축이 가능하면 우리 전 사진에서 봤듯이 이렇게 이 강이 흐르는 이곳에 참 멋진 건물을 하나 지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긴 하거든요. 그렇지. 아, 근데 건축이 과연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경사도에 과연 가능할까? 인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만한 땅이에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원래 이 임야가 있던 경사도거든요. 그렇지. 예, 여기서 위에서부터 이 아래 면을 보면 이 정도의 경사도, 뭐 45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5도 이상이 돼 보이는 이 경사도인데, 거기를 깎아서 지금 도로는 생겼지만 이 밑으로는 이 정도 경사도는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이 땅도 경사도가 아주 심하다는 뜻인데, 아,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건축물을 세운다, 이쪽 윗부분에. 그러면 상당한 토목비가 들어갈 거거든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솔직히 누가 저쪽에 건축할 수 있다라고 바람을 넣겠어. 분명히 여기에 관한 이득이 나는 사람들이 바람을 넣겠지. 그렇죠. 그게 건축이 되냐 안 되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 토지의 집가 상승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없냐 여기로 따지게 된다라고 하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계속 가격을 올려놓는 그런 꼴이 돼. 자, 이 사진이 위성 사진인데요. 아까 그 표지판에 빨간 그 경계점을 보면 이게 조금 어긋나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정도로 지금 현황은 되어 있는 거고, 카카오 지도에서 이 지적 표시랑 위성 지도랑 조금 어긋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 땅을 먹지는 않았을 거고,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위성 사진의 맹점은 경사도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위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지. 막상 가서 보면 이 경사도가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이때부터 또 발생이 됩니다. 110명 중에 한 분이 이 1억 2,933%를 쓰고 낙찰을 받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으셨겠죠. 당연히 기분이 좋지. 그렇죠. 110명을 제꼈으니까. 그리고 전소유자가 1억 6,500에 주고 산 땅을 자기는 1억 2천에 샀으니까 4,500 싸게 산 거잖아요. 철석같이 믿으면 그렇게 되지. 그렇죠. 그런데 불허가가 됐습니다. 매각 결정 기일에 불허가가 났어요. 이건 왜 불허가 났을까? 나도 이거를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는데 어디까지나 뇌피셜이야. 그렇죠. 아마 낙찰자가 1억 2,100만 원에 낙찰을 했어도 전 소유자는 저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았었나 봐. 그랬을 수도 있죠. 진짜로 1억 6,500에 이 토지를 매입했다면 자기가 4,500은 손해를 보는 거니까. 만약에 2등이나 3등이 저 채권 금액 얼마 안 되니까 갚고 내가 1억 6,500 보장해 주겠소 라고 하면 전 소유자가 채권 금액 갚을까 안 갚을까? 당연히 갚죠. 거기까지가 나의 뇌피셜이야. 그렇게 갚고 낙찰자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고 딱 거기까지가 끝나는 것 같은데, 이 땅을 사는 사람이든 계속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든 냉정하게 따져서 그전 소유자가 희망했던 것처럼 건축이 가능할 거라고 보진 않아. 이 땅에는 거품이 굉장히 많이 껴있고
또 여기에 그 토지주만이 가질 수 있는 욕망, 욕심, 그것까지 버무려져서 제가 볼 때는 누구 하나 제대로 한번 눈탱이 당하는 거라고 봐. 그렇죠.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뇌피셜이고요. 이 경매 세계가 참 재밌어요. 그렇지. 네, 물건이 안 팔리니까 이 경매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보고 또 1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입찰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경매가 또 취하되고, 또 소유자가 바뀌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소유자, 그러니까 바뀐 소유자도 어떤 식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경매에 나올지, 이런 것들도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나는 저 110명이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봐. 여기에서 돈을 투입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물건에 대한 여지를 줄 수 있지만 정말 투입해가지고 소유자로 남게 되는 그 순간부터 아마 걱정에 휩싸일 거야. 그래서 저 110명이 저 강에 빠져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고 봐. 네. 요즘에는 뭐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라든가 각종 SNS가 많잖아요. 거기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좀 쓴소리도 하고 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얘기도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그래야 손해를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잘 판별하지 못하면 안 하는 게 나아. 그렇죠. 안 하면 돈이라도 가지고 있는데 꼭 어떤 사람의 쏠깃한 말에 속아서 넘어가 버리면 본인이 쥐고 있는 돈은 그냥 모래처럼 흩어집니다. 이것은 진짜 진실이에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